이 주식 투자는 흔히 연애에 비유되곤 하죠. 주식과 연애의 공통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해야 한다. 공감이 가시나요? 오늘 환승 주식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내 주식과 이별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허인환 대표, 김우영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본격적인 주식 이야기에 앞서서 두 분은 이 과거 연애 시절을 떠올려 보면 보통 어떨 때 헤어질 결심을 하신 것 같으세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서로 많이 좀 지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허영 대표님은요? 되게 민감한 질문이신데 네. 좀 의미를 잃었을 때 의미를 잃었을 때. 이 주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계속된 주가 하락에 지치거나 또 미래가 깜깜하게 느껴질 때 매도 혹은 환승을 결심하게 되죠. 지금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속을 까맣게 태운 대표 종목들을 분석, 연애 고수는 아니더라도 이 주식 고수 두 분과 함께 이 주식 맞춤 컨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승 주식 첫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이 올해 계속된 주가 부진에 물타기도 지친다라는 또 볼멘 소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들은 아묻다라고 하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9월 들어서 낙폭이 더 심해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약 3천만 주, 금액으로는 1조 7천억 가량인데요. 이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9월달 낙폭이 굉장히 큰데도 지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 한 해에만 17조 가량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1월 최고점이었던 79,800원 대비 30% 이상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매도와 보유, 투자 갈림길에 놓인 삼성전자 두 분의 선택 확인해 볼까요? 이번 역은 국민 애증의 주식 삼성전자 환승역입니다. 내리실 분들은 배를 눌러주세요. 안 내리실 건가 봐요. 이번 삼성전자 환승역에서는 아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작정 기다리는 거 이거 좀 미련한 거 아닌가요? 현재 지금 국내 증시 위치가 코로나19 직전 수준 정도까지 단기 급락한 위치이기 때문에 최소 좀 반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손실폭이 큰 구간에서는 좀 반등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손을 잡고 영국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팹리스 기업인 이제 ARM을 다시 한번 인수전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자금의 압박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 구간, 어려운 구간에서는 오히려 내리기보다는 짬을 내서 또는 여력을 더 키워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환승 주식은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함께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하면 네이버, 또 카카오가 빠지지 않았을 만큼 독보적인 성장성을 자랑했던 주식인데요. 올해 정말 끝없이 또 추락을 하고 있죠. 네, 국내 양대 포털 업체이자 또 대표적 성장주라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라서 또 반대로는 또 피해도 상당히 큽니다. 탄탄한 사업 성장률을 좀 바탕으로 해서 계속 좀 상승 여건, 반등 여건이 좀 충분하다는 그런 리포트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왔지만 역시 글로벌 긴축 가속화, 긴축 행보에는 주가가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새 그 네카오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2.3배까지 증가하면서 오히려 좀 손실폭을 더 키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기다려야 할지 갈아타야 할지 투자 갈림길에 놓인 네카오, 여기서 두 분의 선택 확인해 볼까요? 이번 역은 성장주의 배신, 네카오 환승역입니다. 내리실 분들은 배를 눌러주세요. 저는 이번에 내리겠습니다. 김우영 대표님은 갈아타기, 환승을 선택해 주셨는데 네카오와 헤어질 결심하신 건가요? 일단 헤어질 결심이라기보다는요. 네. 뭐라도 하나는 매도를 해야 원동력이 생기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또 네카오를 보유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양자택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단점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네카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나갈 때 투자한 투자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거대해진 인건비 그리고 여러 홍보비, 영업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를 투자로 생각한다면 투자한 만큼 이제 실적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실적을 보여준 부분은 없죠. 그러니까 투자 대비해서 그만큼 뽑아내진 아직 못했다. 다만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의 이제 컨텐츠 IP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이 부분으로 실적을 이제 강하게 뽑아내는 원동력이 되어야 될 텐데요. 사실 단시일 내에
투자한 만큼 뽑아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계속해서 지금 하방 경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호영 대표님은 네카육에서 내려주시고 네, 문 닫습니다. 얼른 나가주세요. 네, 허예남 대표님은 네카오행 내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좀 아직 내릴 때가 아니라기보다는 좀 이미 좀 지나쳤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아닌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 그 FOMC 결과가 자이언트 스텝을 연결이 됐고 또 내년에는 또 금리 목표 상단까지 상향을 하면서 좀 성장주에게는 조금 더 좀 힘든 분위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낙폭 과대 관점 그리고 또 코로나19 직전 수준까지 또 코스닥도 700선, 코스피도 2,300선을 이탈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단기 기준으로는 최소 좀 반등은 가능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좀 간헐적인 반등이 나올 때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나볼 환승 주식 또 에코프로비엠 역에 정차를 했습니다. 김호영 대표님 얼른 다시 탑승해 주시죠. 네, 이 작년 주가 급등과 함께 올해 개인들의 순매수 종목 상위에 이름을 올린 에코프로비엠. 하지만 이 에코프로와는 달리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또 투자자들을 답답하게 했는데요. 남은 하반기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까요? 이번 역은 흔들린 주가 에코프로비엠 환승역입니다. 내리실 분들은 배를 눌러주세요. 나는 더 가겠다. 이번 에코프로비엠 이 환승역에서도 아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주식을 찾기보다는 에코프로비엠 상승을 기다리는 게 나은 걸까요? 저는 앞에서 네카오역에서 하차한 원동력을 여기다가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두 종목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7월 이후에 하락이 꾸준하게 진행 중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세의 하단부를 이탈하진 않았고요. 오히려 지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봐도요. 최근 한 달여간 외인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앞선 두 종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의 수급 상태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앞두고 2차 전지 관련 이제 소재 업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타격이 예상이 됐는데요. 각 기업별로 대응 전략을 잘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이번 하락 구간은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환승을 고민하는 대표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디로 갈아타야 급행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남은 하반기 두 분이 생각하는 최애 투자처도 확인해 볼까요? 네, 두 분 모두 최고의 환승 투자처로 2차 전지를 선택해 주셨네요. 네, 지금 시장 급락 구간 대비 그나마 좀 시장 대비 강하게 버티고 있는 쪽은 이제 신재생과 더불어서 이제 친환경차 바로 이제 2차 전지입니다. LNF, 에코프로가 같은 좀 시총 상위 종목뿐만이 아니라 코스모 신소재, 미래나노텍, 이소화학 등 좀 중소형 관련주들도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인플레 감축법 수혜 기대감 이를 통해서 또 중국 경기 부양안 등 좀 친환경차의 정책 모멘텀은 좀 계속 유지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기준 700선 초반에서의 좀 진정 확인 후에 이런 기존 주도주들은 다시 좀 매집하는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의 생각이고요. 금리 인상과 우크라 전쟁 악재 등으로 개별 주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실적적으로나 성장성 부분으로 보나 믿을 수 있는 분야는 2차 전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재, 폐배터리, 관련 섹터 모두 여전히 강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이런 악재들 때문에 개별 주장세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 2차 전지 섹터 내에는 대장주들, 대형주들도 있지만 이런 소재 관련 업종 중에서는 중소형 개별 테마성을 이루고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남은 하반기 투자자들의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이 투자 조언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까지 이제 급등하는 등 좀 가장 좀 힘든 구간에 있는 거는 좀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힘든 구간이지만 반대로는 이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도 갈 확률도 적기 때문에 이번 구간만 잘 버티시고 또 다음 또 반등 구간을 또 준비하는 그런 또 자세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버티자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버티고 버틴 사람만이 끝끝내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도
되겠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주시면서 최대한 잘 피해 가시고 좀 견뎌 주시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 멀진 않을 겁니다. 나올 만한 악재들은 다 나왔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식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죠. 네, 카카오 채널에서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를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5스타와 함께 남은 하반기도 즐거운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하하, 허허, 호호였습니다. 안녕. All them on